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도 실루엣만으로 모두의 시선을 훔치지. 어떻게 한 거야? 앱솔루트 한 거야. 다운의 레벨업. 시네어 앱솔루트 K2. 메가의 서브 타나차가 받았습니다. 빨리 때려야 돼요. 노란 밀어냅니다. 동점. 22대 22. 김종민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나오네요. 판독 결과 5만회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하, 정관장 쪽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팀에서 5만회수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세터 오버랜 여부가 되겠습니다. 판독 결과 5만회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팀 모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결과를 뒤바꿔냈는데 그 시점이 정관장이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임명호 잘 받았습니다. 올려놓고 오른쪽 구이보 키리치. 자, 손붙여 올랐습니다. 따라갑니다. 지아가 때릴 수 있을까요? 연타로 보냅니다. 역전 성공. 23대 22. 자, 도로공사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란이 받고 지하 쪽으로 퀵오픈. 자, 살렸어요. 타나차 하이볼 강타. 네.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맞았네요. 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파란색 선수 올 뻔했어요. 땡포인트 도로공사. 지하 야면선 아이. 지하. 자, 받아냈습니다. 가운데 정호영 연타. 타차 스파이크. 자, 수비로 받고 다시 한번 지하 1세트 듀스로 갑니다. 듀스 접전을 펼칩니다. 문정원이 받고 임명옥이 타나차 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우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여면선 지하 그렇죠. 블록아웃 득점. 네. 25대 25. 넘어가라. 역전. 야, 설경 선수가 들어가서 책임 다 했어요. 그 잘 봤던 문정원 선수의 서브 주심과 흔들렸고. 임명옥이 받습니다. 올려놓고 하나차 비트로 때렸고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지하 스파이크. 안쪽에 떨어집니다. 1세트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 그렇지. 막혀요. 역전 블로킹. 키 큰 선수에게 지금 웨이 공격도 아닌데 저렇게 떨어뜨리면 지금 볼은 지나갈 때 네트를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다시 레시브가 흔들렸어요. 연타로 보냈고 찬스볼 정관장. 자, 손구쳐 올랐습니다. 전세현 넘어지면서 설경의 디그. 지하 블로킹. 동점 블로킹. 아, 결국은 하나는 잡네요. 야면서 성공으로 들어갑니다. 네. 잘 받았어요. 하고 공을 살려서 때려야죠. 아웃인가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한선 지하가 받고 메가 성공입니다. 21대 20. 하나차 싱글 터스로 넘기지 못해요. 22대 20. 억지로 하는 플레이보다는 지금 안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예. 임명호 이윤준 백퍼 보케레치 야메선이 받고 백스텝 메가 강타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 시점 이후에 지금 연속해서 메가 선수 손에서 득점이 나왔다는 점. 네. 자, 하이볼에서 득점이 그만큼 순도가 높습니다. 이윤준 귀거픈 강타. 임명옥이 받아주고 백터스로 호흡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들어 올렸고 연타로 던져 올렸습니다. 세트를 끝낼까요? 빼다 수비가 됩니다. 공격하지 못해요. 이소영 여면서 메가 가로막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24대 21 블로킹 득점. 이소영 자 수비 됐어요. 단하차 쪽으로 갑니다. 오픈 블로킹 25대 21 내려왔어 가운데 정우영 10득점. 한서울 노란이 받고 짧아요. 임명호 단하차가 들어 올렸습니다. 자 순간 넘어갑니다. 찬스볼의 정관장 야면서 그리고 지하의 득점으로 16대 12 점프 긁어픈 막힙니다. 메가의 블로킹 살려놓고 이동 야면선 받고 정우영의 연결 메가 다시는 이건 터치예요. 아니에요. 의욕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브로킹은 물론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소영의 리시브 인더 터치 메가 럭아웃입니다. 22대 17 점에서 올려놓고 덜커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코스, 이게 7번 코스를 세 번째 세트 정도 되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은 뭐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뱅커 덜커 메가가 탈렸는데요.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코키리치 이소영 너랑 차고시에요. 세트 스코어 3대0 정관장이 연승과 함께 4위로 올라섭니다. 먼저 경기 마친 소감 좀 들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페퍼너츠 진행 이외에 다른 팀들에게 5패를 해서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지던 도로공사한테 승리를 거두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고이진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감독님이 항상 저희가 이기는 경기 하더라도 너무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1라운드 첫 경기 때 했던 그런 완벽한 경기력으로 풀어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경기 연속해서 정호영 선수가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일단 팀 언니들이 리시브 효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바꿨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빨라졌냐 할 수 있겠지만 제 딴에 굉장히 노력하면서 빨리 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빨리 뛸 생각은 없고요? 아니요, 이제 더 빨리 뛰려고 해야죠. 지금 계속 이제 몸을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원스텝에 갈 건지 투스텝에 갈 건지 이런 걸 가는데 사실 이게 빨라지려면 본인이 일단 받아들여야지 빨라지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건지. 네, 그럼요.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혜선 세터가 어찌 본다면 조금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불안할 때 정호영 선수를 제일 먼저 찾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이 느낄 땐 좀 어떠셨어요? 혜선이가 저한테 믿음을 많이 주니까 저도 이제 득점으로 보답하려고 하고 싶고 제가 2라운드 때는 공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혜선이가 계속 올려주면서 자신감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모범적인 대답 말고 혜선 언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높게? 그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좀 높아지죠. 높게 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현대보다 더 잘하면 우린 이길 수 있어 하는 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 효진 언니만 잡으면 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저는 언니 효진. 항상 기록지에도 제일 크게 써놓거든요. 너는 효진 이렇게. 오케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장이 3대0 셧아웃 승리로 올 시즌 상대전 첫 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한 해결 능력에서 희비가 엇갈렸죠. 지하 메가 선수가 39득점을 합작하고 정우영 선수가 11득점 힘을 보탠 정관장에 반해 한국도로공사는 배윤아 선수가 팀 내 최다인 12득점으로 전반적인 공격에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B.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요.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날카로운 독소리 숨겨져 있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주미 기자 그리고 김유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저희 알찬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여자부 경기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 경기 하나씩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정관장이 올 시즌 처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격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1등 공신 김유리 해설위원은 누구라고 꼽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1등 공신을 뽑기 전에 네. 또 연매선 선수랑 정우영 선수가 오늘 속공호흡이 좀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아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 네. 이 선수가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승리를 이끌었지 않나 싶은데 1세트 초반에는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듀스 상황에서는 좀 결정적인 득점을 하면서 세트를 따왔고 2세트도 동점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좀 잘해주면서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근데 또 짚고 넘어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선수들이 범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좀 이런 걸 좀 생각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범실을 처음에 주고 시작하면 쫓아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네네. 그게 경기하면서 인지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패턴이 좀 자주 보이기도 했고 또 중간에 커버를 좀 안 하는 모습도 보이고 솔직히 이제 두 사람이 겹치면 쳐다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가 할 건지 내가 할 건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보였고 좀 이 경기를 오늘 범실 1위 팀이 됐거든요. 또 선수들이 끝나고 경기 기록지를 좀 보면서 반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도로공사가 조금 분위기가 처져 있었기 때문에 범실이 좀 나왔어도 어떻게 공격으로 좀 풀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다음 또 상대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려면 확실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보였던 정관장입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펜딩 챔피언의 이 자존심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11 만에 6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1, 2세트를 들여다보면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패 탈출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 나가다가도 상대에게 좀 찬스를 좀 내주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고 사실 오늘 경기 초반에 부키리치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안 풀렸던 타나차 선수도 문정훈 선수가 리시브 부담감 좀 덜어주면서 그 경기들에 비해서 좀 공격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점을 좀 많이 못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디그를 좀 어렵게 받아낸 뒤에 상대팀에게 넘어가는 토스를 윤종 선수가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대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경기하면서 이건 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두 팀이 맞대결에서는 부키리치 선수가 블로킹을 8개를 하면서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갔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나왔고 또 전체적으로 속공도 좀 안 써가지고 아무래도 좀 경기를 어렵게 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김유리 해설위원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긋나긋한 목소리 뒤에 날카로운 독서를 숨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경기를 보면서 아무래도 조금 엊그제까지도 선수를 하셨다 보니까 보이시는 부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방송에서 얘기하면 선수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선수였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악의적으로 그럼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원래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어서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선수들이 좋은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한 어떤 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또 자리가 자리인지라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김유리 해설위원이 날카롭게 짚어줬는데요. 오늘 경기의 결과는 3대0 정관장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연승을 만든 정관장이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승점 23점이고요. 승점 22점의 IBK기업은행이 5위로 내려옵니다. 6위 한국도로공사는 6연패입니다. 자, 다음은 매주 수요일을 기대하게 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KBS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줌인 들어가셨습니까? 네, 하루 전이었죠. 한국배구연맹이 올스타전 출전 선수 발표를 했는데 네네. 온라인 팬 투표에서 39,800여 표, 그러니까 약 4만 표를 받은 선수가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바로? 김연경 선수죠. 네. 김연경 선수가 V리그 올스타전 최다 득표 영광을 차지했고요. 네. 또 보니까 2시즌 연속
연속이고 개인 통산으로는 3번째 최다 득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화제성을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입만 아프고.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선수 개인으로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 SNS를 통해서 이 김연경 선수가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서 좀 이런저런 후원을 받게 되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저도 봤거든요. 네, 지난 6일이었죠. 네네. 개인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 이런 걸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설립 준비 단계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 영상과 SNS 채널에는 설립 목적, 취지, 활동, 향후 계획도 있는데 디지털 상품 판매 이것도 굉장히 뜻 깊은 게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거든요. 이 디지털 상품 디지털 멤버십인데 이거 가입 발표를 시작부터 일주일 만에 자막에 나오는데 수익금이 1억 3천만 원을 넘어서 지금 1억 4천만 원도 넘었더라고요. 와, 왜냐하면 저희 2층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 제작팀에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만큼 화제성도 있고 좋은 취지니까 가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스포츠 선수들의 개인 이름을 딴 개인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일이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4대 프로 스포츠 종목에서도 따져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축구에서는 홍명보 그리고 박지성 재단 있고요. 야구에서는 박찬호, 이승엽 선수 등이 있는데 배구에서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나왔다는 게 처음 이러니까 제가 의미 있는 일이라서 이 줌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뭐 김연경 선수랑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주변 지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연경 선수가 일단 그 유소년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소년 육성에 대해서 많고 또 선수 육성, 후배 양성에 이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 그 애정의 결정판이 이 재단 설립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연경 재단 설립은 김연경 선수의 오랜 꿈이었고 그만큼 오랜 기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이 김연경 선수 하면 장학금 전달식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후배 양성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후배 양성 그리고 장학금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온 선수들 그래서 국가대표로도 성장한 선수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름을 좀 거론하자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강소희 선수, 박정아 선수, 정지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V리그에서 김연경 선수가 V리그로 돌아오면서 이 후배들 양성하고 장학금을 줬던 선수들이 같이 V리그에서 맞대결할 때 그 후배들이 굉장히 되게 뜻깊어하는 걸 제가 봤을 때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강소희 선수였는데 3년 전에 강소희 선수가 김연경 선수와 첫 맞대결을 하고 나서 느꼈던 소감을 좀 저희가 취재해서 영상에 담아본 게 있거든요. 그 영상 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연경 언니 나온 학교라 그래서 수원에서 안산으로 전화 갔거든요. 그냥 연경 언니의 모든 것이 존경스럽고 닮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받았을 때 실물을 봤을 때 진짜 너무 약간 아이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을 못 이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정도로 닮고 싶어서 전학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같이 그 길을 같이 받고 싶다는 약간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 보는 느낌이었대요. 어떻게 경기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김연경 선수의 재단 설립이라는 게 그냥 단기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배 양성을 하고 끊임없이 유소년 유망주를 육성하는 거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거고 더불어서 우리 배구 국가대표 할 선수가 없다. 좀 자질 있는 선수가 없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배구 국가대표를 세대 교체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인 거죠. 네. 뭐 김유리 해설위원도 사실 또 스페셜 V 하면서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또 많이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배구 발전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이 배구 선배의 이런 움직임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왜 계속 이렇게 연경 언니를 말하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축구도 아까 말씀하셨고 농구도 저는 이런 육성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배구는 없을까 이런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 김연경 선수 이름으로 대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들 모아서 그 연습하는 것도 제가 기사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협회는 뭘 하고 있는지 궁금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런 분들도 좀
돈도 많으시고 한데 왜 그 기업에서는 안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 여러모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참 뭐 많은 생각이 또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 모든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내가 뭐 받고 또 그런 부분들을 뭐 환원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만 이게 또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나 재단 설립,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김연경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해서 해외 무대를 누비면서 그냥 단순히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무대에서 뛰는 게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클럽들은 뭔가 다르구나를 느꼈던 것이 뭐냐면 유소년, 유망주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구나. 이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 유망주 육성 그리고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거를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는 거고 다만 그런데 생각하는 게 이 준비하고 설립하는 게 꽤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고 이거를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가 이게 행동하고 설립으로 완성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시스템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꾸준히 클리닉을 열고 또 컵대회를 만들고 이 유소년 유망주들이 배구를 흥미를 느끼는 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돈을 이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유치해야 되는데도 좀 꽤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배구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재단 설립이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관심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또 이런저런 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돈이라는 게 좀 주요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는 게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정보 허가 받기도 어렵고 또 최초의 기본 투자금이 좀 억 단위이고 또 후원 업체 찾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 이제 김연경 선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처음에는 선뜻 내줄 것 같지만 이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장기적으로 이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도 이게 완성되고 선포하기까지는 2, 3년이 걸리거든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꽤 어렵고 길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김연경 선수가 발표를 했지만 일단 재단 설립은 내년 3월이 될 것 같고 선포식 같은 거는 V리그가 종료되는 내년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선포식은 일단 자선 경기 같은 형식으로 선포식을 할 것 같은데 경기는 일단 김연경 선수 일단은 예정입니다만 김연경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는 했지만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하는 대표팀 경기 혹은 연경 선수가 워낙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연경과 친구들 같은 세계 올스타를 불러 모아서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자선 경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연경 재단은 유소년 유망주 육성뿐만이 아니라 추신수 선수가 예전에 펜싱의 박상현 선수를 지원한 것 같이 소외되는 종목의 선수들도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재단이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듣기만 해도 참 벅차로 오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기에 가능한 일이고 비단 뭐 배구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말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의 대단함을 또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열혈팬인 김유리 해설위원도 뭐 배구인이자 후배이자 뭐 한 사람의 팬으로서 또 한마디를 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요즘 유소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배우는 중이고 물론 저의 도움이 좀 필요는 없겠지만 모르죠. 저는 저대로 이제 뒤에서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010
어차피 연락처는 아니까요. 네네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 뭐 많은 배구인들이 함께 힘을 싣고자 또 많은 선뜻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또 김연경 선수가 그만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에 더 많은 힘을 써주길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보겠고요. 또 이렇게 인상적인 이야기 전해주신 또 KBS 박주민 기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 마치고요. 저희 이어서 남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목표가 같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연패를 끊어야 하는 대한항공과 연승을 이어가야 하는 한국전력이 2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한국전력 타이스의 서브. 강한 서브죠. 서브 득점. 타이스의 서브 에이스. 서브 감각이 좋은 편이거든요. 계속되는 임동혁의 강한 서브. 리스브 잘 돼요. 비석공. 하지만 SPO 선수가 받았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빠르게 직선적으로 임동혁. 정말 아포지트 대결이 어떤 건지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성공! 오늘 경기입니다. 리스브 잘 됩니다. 대각선 득점입니다. 서재덕. 강한 서브. 넘어와요. 직접 강타! 작전 통했습니다. 지난 2라운드의 MVP의 주인공인 임성진 선수의 서브. 마크 에스페오 선수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지금 대한항공과의 1세트인데요. 같이 경기할 때마다 이제 경쟁을 하는 편인데 오늘 임성진 출발 좋았고요. 왼쪽 결국 타이스가 1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7대15 속공! 김규민 선수가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리스브 잘 되면 전쪽에 속공하면 서브를 찍한데 그러나 자 서브가 좋았죠? 서브 득점! 이러면 말이 달라지죠. 그대로 타이스의 범실. 서브가 안정적이고 강한 선수입니다. 어렵게 리스브를 합니다. 왼쪽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성진까지 21대20. 타이스가 좀 어렵게 받았는데요. 자, 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어택 성공. 백어택 맞지 않고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이번엔 22대20. 터치아웃을 만들었어요. 지금 리스브는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보란듯이 임동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임성진의 서브. 자, 리스브 됐고 밀어붙이는 대한항공 성공. 그러면서 단번에 지금 5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득점이나 서브 득점인가요? 네, 서브 득점이죠. 계속되는 좋은 서브. 서브 득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시 강한 서브. 자, 막 넘겼습니다. 왼쪽. 자, 받아올리는 대한항공. 역시 베테랑입니다. 5대8입니다. 곽승석의 서브. 넘어가는 볼. 자, 마지막에 밀어넣기 싸움입니다. 왼쪽으로 찔렀고 마크 에스페오 선수가 임성진의 서브. 네트 맞고 자, 굴절을 했습니다. 한 선수 백으로 돌립니다. 대각선 공격 성공. 많이 바뀝니다.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타이스가 범실을 기록했던 이번 3세트. 강한 서브! 드라마입니다. 지금 타이스의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직접 강타. 오버킬 득점. 자, 이번엔 가운데 쪽으로. 두 팀의 4세트고요. 강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이에요. 아주 귀중한 서브 득점을 이기기 위해서 전면이 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한국전력의 로테이션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픽오픈 브라카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살려가고 있어요. 한 선수의 서브. 자, 리스브 좋아요. 빠르게 직접 때립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자, 넘어갔어요. 준비가 됐을까요? 언더패스. 타이스. 올리는 정성민. 백어택 갑니다. 백어택 성공입니다. 이러면은 역전입니다. 박찬욱의 서브. 한 선수가 생각이 많을 텐데요. 수비 됐어요. 자, 받았어요. 어디로? 누가 브로킹! 김규민!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온 기회를 먼저 얻었습니다.
강한 서브. 자, 그리고 딸립니다. 자, 끝낼 수 있죠. 오른쪽 끝났습니다. 경기 종료. 3연패 탈출. 대한항공 접었습니다. 대한항공이 3대1 역전승으로 3연패를 끊어냅니다. 막상막하의 경기력이었는데요. 마지막 집중력에서 대한항공이 앞섰습니다. 임동혁과 타이스 양팀의 에이스가 나란히 23득점으로 공격을 이끈 가운데 에스페우 선수가 자신의 V리그 최다 19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연패 탈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세의 한국전력을 꺾고 이 3연패를 끊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면서 이 토미 감독이 정말 연패 탈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좀 느껴졌는데요. 회심의 또 한 수가 에스페우 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첫 세트에는 한선수 선수도 없고 또 정지석 선수, 정한용 선수 등 주축 선수가 없어서 대한항공이 사실 첫 세트는 한국전력에 좀 쉽게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2세트에 한선수 선수가 들어오고 3세트 에스페우 선수의 이 서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하면 이 장면 3대1 에스페우 선수의 서브 차례 때 시작됐는데요. 이 선수 자신의 서브 차례 때 7연속 득점을 이끌어냈는데 10대1까지 점수차를 벌립니다. 서브에이스 2개를 포함해서 에스페우 선수가 서브하면 여지없이 대한항공이 득점하면서 10대1.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점수차를 벌렸는데요. 이러면서 에스페우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에스페우 선수는 1세트 분위기에 처질 때에도 팀 내 최고 득점을 올렸고요. 2세트부터 한선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호흡을 보였고 오늘은 기록이 서브 4득점을 포함해서 19득점, 공격 성공률이 5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이 46일 만에 선발 출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토미 감독이 고민스러울 법했거든요. 링컨 선수가 허리로 아프고 또 정지석 선수는 돌아왔지만 경기 감각이 사실 100%는 아닌데 에스페우 선수가 고민스러울 법한 토미 감독에게 감독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보여주듯이 그동안 숨겨왔던 기록, 실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기회 자체를 많이 받지 못했던 에스페우 선수인데요. 오늘 또 선발 출전해서 많은 득점에 기여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3연패를 끊어낸 대한항공이 승점 28.2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두 우리카드와 승점 석점차 간격을 좁혔고요. 삼성화재가 3위로 내려왔습니다. 순위 도약에 실패한 4위 한국전력은 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경기를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 경기는 세트 득실률에서 순위가 엇갈린 6위와 7위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이 시즌 3번째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봅니다. 현대캐피탈은 80%, KB손해보험은 20%로 더 많은 스팸들이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래도 KB손해보험이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를 잘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현대캐피탈이 더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스팸들이 빈명관 이 세 글자로 승리를 예측한 것 같아요. 직전 경기를 봤다면 다들 예상을 하실 거예요. 김명관 세터의 효과가 어땠는지를 다 예측하실 텐데 이번 시즌에 사실 현대캐피탈의 평균 공격 성공률이 52%인데 직전 경기에서 김명관 세터가 선발 투입되면서 공격 성공률이 67%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승리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OK금융그룹을 압도하면서 직전 경기에서 시원하게 셧아웃 승리했잖아요. 6연패 탈출한 기억을 발판 삼아서 이제 선수들이 다 함께 파이팅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경기에서 공격 삼각편대 아흐메드, 허수봉, 홍동선도 좋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특히 좋았던 게 현대캐피탈의 패턴 플레이가 잘 살아났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이 최민호 선수 이 공격도 좋았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하위권에 놓여있지만 두 팀의 최근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또 어느 팀이 웃게 될지 주목해 보시고요. 다음은 여자부 경기 전망해 봅니다. 1위를 되찾고 싶은 흥국생명과 치열한 중위권 싸움 중인 IBK 기업은행이 맞대결을 갖습니다.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8대2로 더 많은 스팸이 흥국생명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연승이 끊겼고요. IBK 기업은행은 최근 흐름이 괜찮은데요. 그래도 흥국생명의 저력을 믿었네요.
지난 경기에 흥국생명이 1위답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1위 자리를 핸드건설한테 좀 뺏겼는데 네. 그래도 저 스팸들이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그 언니인가요? 매일 등장하는 이름인데 김연경 선수가 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을 네. 하고요. 또 리시브가 좀 하위권에 있긴 하지만 흥국생명에는 옐레나 선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좀 김연경 선수라는 좀 대체 불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스팸들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격 성공률이 44%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289득점으로 국내 선수 가운데 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올스타 투표 이번에 또 1위를 했죠. 전체로 1위를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고 다만 이제 또 선두 자리를 좀 찾으려면 선수들이 이제 코트 안에서 좀 집중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김연경 선수의 확실한 저력을 믿어보는 것 같고 사실 흥국생명이 어려운 경기를 하면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셧아웃 승리를 하는 약간 그런 지금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내일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IBK 기업은행이 최근에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경기 저희 KBS N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3라운드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은 캐스터, 한유미 해설위원 그리고 조은지 아나운서가 출격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3.